2026년 중동의 어느 늦은 밤입니다. 고요하던 밤하늘에 갑자기 수백 개의 붉은 섬광이 떠오릅니다. 마치 별똥별이 거꾸로 솟아오르는 것 같은 이 광경은 아름답지만 치명적입니다. 사방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 그리고 그 사이를 교묘하게 파고드는 수십 대의 무인 드론대. 과거의 전쟁이 땅 위에서 탱크와 보병이 맞붙는 것이었다면 지금의 전쟁은 오직 하늘을 올려다보며 숨을 죽여야 하는 공중전으로 바뀌었습니다. 방공망, 즉 하늘을 지키는 방패가 곧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최전선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숨막히는 전장의 한가운데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아주 낯선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이라는 패트리엇 미사일,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에로우 미사일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중동의 밤하늘을 빈틈없이 지켜낸 푸른빛의 궤적. 그것은 바로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대한민국의 방공미사일 천궁2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미사일이 다른 나라의 하늘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과거 70년대, 80년대를 기억하십니까? 우리 손으로 쓸만한 소총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해 미군이 쓰다 남은 무기를 물려받으며 고마워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국방비를 마련하기 위해 온 국민이 방위 성금을 모으던 때도 있었죠. 그랬던 우리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요격 미사일을 만들어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천궁2가 성공적으로 하늘을 방어해낸 직후 중동 시장에서는 아주 독특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미사일을 사갔던 아랍에미리트가 다급하게 추가 물량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사우디아라비아도 지갑을 열었고 오랜 전쟁으로 상처 입은 이라크조차 한국의 미사일을 달라고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우리 미사일이 성능이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거대하고 무서운 경제적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무기를 찾을 수밖에 없도록 전쟁의 규칙과 경제의 판도가 근본적으로 뒤집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던 상식이 무너진 세상. 첨단 기술이 발전할수록 평화가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천문학적인 돈이 하늘에서 불타 없어지는 기이한 시대. 왜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공장들이 밤낮 없이 돌아가며 새로운 부를 창출하고 있는 걸까요? 하늘에서 벌어지는 돈의 전쟁, 그 숨겨진 데이터를 보면 진짜 답이 나옵니다. 현대전쟁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세상이 깨달은 것은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공격을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텔레비전 화면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군인들이 총을 쏘며 돌격하는 장면 대신 하늘에서 끊임없이 불비가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값비싼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마구잡이로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세상을 경악하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란에서 만들어진 아주 작고 볼품없는 자폭 드론이었습니다. 이 드론의 이름은 샤헤드 136입니다. 오토바이 엔진 소리를 내며 느릿느릿 날아오는 이 무인기는 최첨단 전투기에 비하면 장난감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싸구려 장난감들이 때를 지어 날아오자 전 세계의 첨단 방어망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미국의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약 50억 원이 넘습니다. 반면 날아오는 저 싸구려 자폭 드론 한 대의 가격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마당에 날아다니는 파리떼를 잡기 위해 5만 원짜리 지폐에 불을 붙여서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파리 한 마리를 잡을 때마다 내 지갑에서 5만 원이 사라집니다. 파리가 100마리, 1000마리 날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파리에게 물려 죽기 전에 내가 먼저 파산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전의 가장 끔찍한 딜레마입니다. 기존의 방공 시스템은 적의 굵직한 미사일 하나를 정확히 맞추기 위해 수천억 원을 들여 정밀한 레이더를 만들고 비싼 요격체를 쏘아 올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느린 공, 빠른 공, 땅바닥에 붙어서 날아오는 공,
우주 끝까지 올라갔다 떨어지는 공이 한꺼번에 수백 개씩 쏟아집니다. 심지어 싸구려 드론 수십 대가 먼저 날아와 비싼 레이더를 교란시키고 시선을 빼앗습니다. 방어하는 쪽이 어쩔 줄 모르고 허둥대는 바로 그 짧은 틈을 타서 진짜 치명적인 고성능 미사일이 국가의 심장부를 때리는 겁니다. 공격하는 사람은 푼돈을 쓰는데 막아내는 사람은 기둥뿌리가 뽑히는 지독한 소모전입니다. 이러한 불공평한 돈의 교환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준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2023년 10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을 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아이언돔이라는 세계 최고의 근거리 방어망이 있었습니다. 날아오는 포탄을 100%에 가깝게 막아낸다고 자랑하던 철벽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마스가 단 몇 시간 만에 수천 발의 로켓을 소나기처럼 쏘아 올리자 그 천하의 아이언돔도 버티지 못하고 뚫려버렸습니다. 하마스가 쏜 새 파이프 로켓 하나를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은 고작 수십만 원이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이 그것을 막기 위해 쏜 요격 미사일은 한 발에 6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아무리 부자 나라도 쏟아지는 쇠구려 물량 앞에서는 버텨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국방비가 바닥나고 요격 미사일 창고가 텅 비는 순간 하늘은 무방비 상태로 열리게 됩니다. 이 잔인한 현실이 텔레비전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되자 각국의 지도자들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우리 머리 위로 저런 끔찍한 비가 내릴 수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정부는 동시에 똑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당장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늘을 막을 방패를 사와야 한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창고가 미어터질 정도로 많이 쌓아두어야 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방공망이 뚫리면 전쟁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 자체가 완전히 증발해버린다는 것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방어망이 무너진 지역은 군부대만 부서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기 발전소가 터지고 수돗물이 끊기고 통신 기지국이 불탑니다.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이룩한 경제 인프라가 단 며칠 만에 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공격하는 쪽은 푼돈을 쓰는데 막는 쪽은 기둥뿌리가 뽑힙니다. 왜 이런 불공평한 교환이 현대전쟁의 표준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갑자기 모두가 한국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을까요? 그 원인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상이 한국의 무기에 열광하게 된 깊은 원인을 이해하려면 세 가지 층위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인 변화, 두 번째는 국제사회의 정치와 문화적 변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냉혹한 구조적인 이유입니다. 먼저 기술적인 층위를 볼까요? 방어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두꺼운 철판을 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층을 여러 겹으로 겹쳐 입는 것과 같습니다. 한겨울에 외출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피부에 닿는 내복을 입고 그 위에 셔츠를 입고 스웨터를 입은 다음 마지막으로 두꺼운 패딩 외투를 걸칩니다. 그래야 매서운 바람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죠. 방공망도 똑같습니다. 우주 가까운 높은 곳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는 사드 같은 커다란 외투가 있습니다. 중간 높이로 날아오는 적을 막는 패트리엇 같은 스웨터가 있고 아주 낮게 깔려 날아오는 드론이나 로켓을 막는 아이언돔 같은 내복이 있습니다.